인도 방산업체가 인도에서 제작한 K9 자주포의 인도판인 바지라 T를 51번째 차량을 출고했다. 라지나트 싱인도 국방장관은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포를 직접 타보고 기쁨을 표시했다. 장거리 투사 능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인도가 자국 전장 여건에 맞게 변형 생산하면서 자주포 전력이 꾸준히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라지나트 싱인도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지난 16일 인도 하지라의 방산업체 L&T 공장에서 출고한 K9 바지라 자주포 시승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싱 장관은 이들 전투 차량들은 더 긴 사거리로 중심 화력 지원을 하는 것을 비롯해 21세기 전쟁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킨다고 밝혔다. 싱 장관은 K9 바지라 T의 소리는 제 귀엔 음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화와 인도 L&T는 지난 2017년 4월 K9 155mm 자주포 개량형 백문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K9 초기 인도분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신문은 인도 L&T 공장에서 개발사인 한화테크윈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방 산업체 L&T는 지난 2018년 11월 첫 신문을 인도 육군에 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간 총 5문을 인도 육군에 인도했다. 이날 출고한 자주포는 51번째다. 인도는 오는 11월까지 나머지 50문을 인도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부응해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하고 있다. 싱 장관은 출고식에 앞서 메이크 인 인디아 캠페인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L&T 공장을 시찰했다. L&T는 최대 75%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9 자주포는 한국 육군이 1100여 문 대량으로 배치한 것은 물론 인도와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군이 수입해 배치한 글로벌 명품 자주포다. 또 이집트도 평가 시험을 한 만큼 추가 수출도 기대되는 자주포이기도 하다. K9 자주포의 장점은 장거리 투사 능력이다. 일반 고폭탄은 30km, 로켓 보조탄은 40km를 날린다.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으며 15초에 3발을 다른 각도로 쏘아 동시에 표적에 떨어지게 하는 TOT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52구경장 12m에 이르는 장포신 채용 등으로 전투 중량은 47톤에 이른다. 항속거리는 450km다. 그럼에도 1000마력 엔진 덕분에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에 이른다. 적진을 뚫고 쾌조하는 전차 부대를 뒤따르면서 화력 지원에 나설 수 있다. 가성비도 탁월하다. 독일의 자존심 BZH에 비해 절반 가격으로 알려져 있다.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수입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한다. 2.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인 K9 자주 곡사포. K9 썬더 제원 무게 47톤, 길이 12m, 너비 3.5m, 높이 3.28m, 주포 52구경장 155mm, CN98 곡사포 최대 속도 발사 3분간 분당 6에서 8발. 지속 사격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최대 사거리 18km, 30km, 36km, 40km, 54km. 탄약 적재량 48발 최고 속도 67km 최대 주행거리 360km 엔진 MTU MT881 K500 디젤 엔진 출력 1000마력 톤당 마력 21.6마력 승무원 5명 운용국 대한민국,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폴란드, 핀란드 생산 한화디펜스 K9 자주 곡사포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제시 155mm 자주포로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주력 자주포다. 국군은 대략 1300여 문을 운영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윈이 개발했으며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이 생산되었다.
K55 자주 곡사포를 면허 생산한 노하우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강력한 화력 성능과 많은 생산량,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함 등을 내세워 세계 여러 곳에 수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본래의 계획보다 1년 앞서 전자장비 등을 개량한 K9A1을 2030년대까지 전량 개량 완료를 목표로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K9A2로 개량될 예정이다. K9 자주 곡사포 개발사 한화디펜스 K9 개발에는 K55 운용 경력이 있는 인원이 참여해 실제 성능 평가를 꾸준히 진행했다고 한다. 실전 배치 후에도 야전 부대에서 성능검사원이 함께 숙식하고 상주하면서 면밀히 테스트하여 지금의 K9이 탄생할 수 있었다. K9 자주포를 테스트하고 검사를 하는 검사원들을 통해서 지금도 꾸준히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성능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K9 자주 곡사포 성능 K9는 40km의 최대 사거리를 달성했으며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 구동장치 및 탄장전장치 등을 갖춰 전 세계 자주포들 중 최상위급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조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15초 동안 3발의 극속 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 5초에 1발은 당연히 엄청나게 빠른 것이고 1분에 2발이 너무 느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포는 전차와 달리 적의 포화를 정면에서 받지 않으며 멀찍이서 여러 문이 포격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문당 30초에 1발이면 매우 빠르게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155mm가 상당히 거대한 단종이기도 하고 또한 사격 후 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즉각 진지 이동을 하는 슈트 앤드 스커트가 가능하여 생존성이 우수하며 자체적인 방호력 역시 뛰어나서 적포탄 낙하 상황에서도 생존성은 더욱 높아진다. K9 자주 곡사포 화력 K9에는 신형 155mm 52구 경장 화포와 그에 맞는 탄약이 적용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에 이른다. K9가 전력화되기 전 국군 포신 포병은 KH-179에서 발사하는 RAP탄의 30km가 최대 사거리였으며 자주포 중에서는 K55의 최대 사거리인 24km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K9의 개발로 적지 중심에 대한 화력 지원 및 대화력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19년 전력화될 신형 사거리 증가탄은 5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1월 26일 최대 54km의 155mm 자주 곡사포용 신형 사거리 연장 포탄이 개발이 완료되었다. 사거리뿐만 아니라 사격 속도 역시 우수하여 15초 이내에 3발을 사격하는 급속 사격과 3분 동안 연속으로 분당 6발을 사격하는 최대 발사 속도 사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신속한 사격 속도를 달성하기 위해 K9에는 자동화된 탄 이송 및 장전장치가 적용되어 있다. 40kg이 넘는 탄을 수동으로 들어 올려 장전하던 K55와는 달리 K9는 포탑 후방의 탄적지대에서 포강 내까지 거의 자동으로 탄을 이송 및 장전하여 인력이 거의 필요 없이 빠른 사격 속도를 달성하였다. 다만 첫 3분 이후 지속 사격의 경우에는 분당 2발로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데 이는 포신 과열 문제가 아닌 장량 및 탄적지대의 문제다. 적지대의 장전 가용 한 탄이 총 30발이며 장량은 24발에서 40발이다. 즉 분당 6발씩 쏴제끼면 대략 3분쯤 후에는 적지대에 해당 탄종이 바닥났다든지 개봉된 장량이 없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분당 2발로 줄어드는 것이고 이 또한 뒤에 K10을 운영하여 즉각적인 탄, 장약 보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시에 달성하는 시간이다. 실제로 교범상의 지속 사격 가능 시간은 호신 온도 경보등이 뜰 때까지라고 나온다.
또한 포프탑 구동 시스템의 자동화와 링 레이저 자이로의 적용 등으로 사격 준비 역시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유압에 보조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포와 포탑을 돌려야 하던 K55와는 달리 K9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연계되어 목표로 하는 방위각 및 고각으로 회전하여 조준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사격 충격으로 벗어나더라도 자동으로 변화를 조정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사격 준비가 가능해 사격 통제 장치, 항법 장치 등과 합쳐지면 사격 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조탄을 발사할 수 있다. K9 자주 곡사포 기동력. K9의 차체는 신규 개발한 것으로 47톤의 무거운 전투 중량을 이끌기 위해 10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유기압 현수 장치 등을 적용해 험지 극복 능력이 우수하며 가파른 경사도 거뜬히 올라간다. 47톤의 무게지만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급정거도 가능하다.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고각 등판 능력과 같은 기동력은 중요한 장점으로 이는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MSTAES를 제치고 선정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K9와 유사한 궤도형 자주포 중 40톤대의 중량에 1000마력의 엔진을 적용한 경우나 톤당 마력 20hpt 이상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K9의 차체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AHS 크라프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PLZ-05뿐이다. 또한 INS를 이용하는 항법 장치가 적용되어 측주반 없이도 임무가 가능하다. 측주반을 이용해 사격 젠지의 위치 자원을 획득하지 않더라도 K9에 탑재된 항법 장치가 화포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동으로 사격 통제 장치에 연동할 수 있기 때문. 다만 INS가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라 저속으로 주행해야 하고 가다서다 하면서 한 번씩 정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측주반이 필요는 하다. GPS를 이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K9의 개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당시 GPS를 적용하는 건 불가능해 INS를 이용한 항법 장치가 적용됐다. 대신 장점도 있는데 전파 방해나 음영 지역 등으로 GPS가 무용지물일 때에도 정상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INS가 아무리 한계점이 있더라도 INS가 아예 없는 K55나 견인프보다는 나아서 이쪽에 배속되는 측주반은 훈련 나갔다 하면 하루 종일 측주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K9 쪽에 배속되는 측주반은 할 일이 거의 없다 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유기압 현수 장치 덕분에 기동할 때뿐만 아니라 사격 시에도 사격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 K55처럼 스피드를 땅에 고정시킬 필요 없이 신속한 사격이 가능하다. 이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 및 항법 장치와 연계되어 신속한 방어를 가능하게 하고 자동화된 장전 장치 및 구동 장치와 함께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 발사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게다가 생존성도 뛰어난데 무겁지만 방호력이 우수한 강철 장갑체를 적용해 10m 위에서 터진 155mm급 보폭탄의 보갑이나 파편에 대해서 생존성을 보장받고 14.5mm까지 방호가 가능한 수준이며 하부는 대인지뢰에 대한 방호를 보장한다. 즉 개인화기 수준의 화력이나 파편 등 자주포에 대한 대부분의 위협은 거의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 자주포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생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자주포는 전차가 아니니 그 이상의 직사화기급에 대한 방호력은 필요하지 않다. K9 자주포 탄약. K9는 최대 사거리 40km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탄약보다 우수한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해 적용하였다. 기존 탄은 RAP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는 탄 후방에 로켓 모터를 탑재하여 발사 후 연소하면서 추가적인 가속이 이루어지는 원리였다. 그러나 K9의 사거리 연장탄에 적용된 BB는 탄 후방에 가스 발생기를 장착해 발사 직후부터 연소되는데
RAP처럼 자체적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라 연소가스가 탄의 뒤쪽으로 생기는 저압의 공간을 채워줘 항력을 줄임으로써 사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고폭탄의 비비가 적용된 K307 해부탄은 40km의 사거리를 가진다. 여담으로 처음으로 항력 감소, 고폭탄을 최대 사거리인 40km 사격 훈련을 진행했을 때 포탄 사격장 근처에 있던 장교들의 차량의 유리창이 예상치 못한 포탄 사격 충격파로 전부 깨졌다는 이야기가 있다.